천안시의회가 시내버스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책임 노선제를 확대 시행하고 공영제를 위한 모임을 수시로 가질 계획입니다. (70대와) (20대가) 함께하는 연주회가 아산에서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음악으로 이룬 세대 공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세종시가 모바일을 이용한 스마트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모바일로 비상 호출이 가능하고 74종의 도시 정보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뉴스입니다. 천안시의회가 천안의 고질적 민원인 시내버스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책임 노선제를 확대 시행하고 대중교통 공영제를 위한 연구 모임을 수시로 갖겠다는 계획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천안시가 시내버스 3개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265억 원. 하지만 시민들은 불편한 노선과 지켜지지 않는 배차 간격, 기사들의 불친절에 대한 민원을 매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 대중교통 평가에서는 천안버스가 최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천안시 의회는 시내버스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의회는 시내버스의 가장 큰 문제는 노선에 있다고 밝습니다. 그동안 모든 노선은 3개 업체가 공동 배차로 운영해 기사들의 노선 숙지도가 떨어져 사고 위험이 컸고 불친절 사례도 이어졌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내년 2월까지 각 업체가 노선을 나눠 전담 운행하는 책임 노선제를 시범 운영 중인 가운데 의회는 157개 모든 노선에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동 배차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시민들은 없고 오히려 이제 버스 회사의 편의가 더 앞섰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기본적으로 노선부터 바뀌고 그 정착이 된다 그러면 아마 좀 더 서비스 질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한편 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고 알려졌지만 의회는 단기간 가동되는 특위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의원이 연구 모임을 갖고 지속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같은 시스템은 10년 대계,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큰 틀의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특위로서 그걸 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큰 틀의 정책 개발 방향, 또 작은 틀에서의 또 특위 이런 것들이 함께 간다 그러면 아마 훨씬 더 효과가 클 것 같아요. 천안시의회는 각 의원들의 정책 개발비를 내년부터 2배 인상해 5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평균 나이 40대의 연주가들, 별로 특별할 게 없죠. 그런데 이들의 나이 차이가 무려 50살이 넘는다면 어떨까요? 지역 주민과 대학생들이 마련한 콜라보 무대를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색소폰 소리가 겨울밤을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무대의 주인공은 백발이 성성한 4명의 노신사. 평균 나이 75세의 연주가들은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이날 공연이 더욱 빛을 발한 건 젊은 대학생들과의 협연입니다. 손자 손녀 또래 학생들과 무대를 번갈아가며 평생 교육원에서 배운 연주 실력을 유감없이 선보였습니다. 그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자체가 즐거웠어요. 저 사람 근데 다시는 없을 것 같은 기회 같아서 대단히 아주 평생 안 잊혀질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세대 차이 때문에 많이 어떻게 잘 화합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소통이 되는 것 같고 이 무대를 통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원대 실용음악가가 세대공감 들음이라는 주제로 마련한 지역문화 공연 프로젝트입니다. 문화 소외 지역인 농촌에 단순히 공연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주민과 대학생이 공연을 함께 준비하고 그 무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리키는 그 과목과 제가 또 평생교육원을 가리키는 그 색소폰 하시는 분들을 묶어가지고 지역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콘서트 그런 공연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70대와 20대 나이는 다르지만 모두 출발선에 선 이들의 음악 인생을 응원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국내 우량기업 4곳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남도청에서 협약을 맺은 J3와 안마이크론 시스템, HCC, 바이오CM은 5만 9천 제곱미터 부지에 776억 원 상당을 투자하고 151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이들 기업은 일본 수출 규제로 국산화가 시급한 반도체 핵심 소재 생산과 천안시의 차세대 주력 산업인 디스플레이 자동화 장비 제조 기업 등입니다. 아산시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복지행정상 시상식에서 3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시는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부문 대상, 지역사회보장계획 부문 최우수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부문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6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충청남도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2등급을 받아 상위권을 회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단계 상승한 것으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외부 청렴도와 정책 고객 평가가 2등급을, 내부 청렴도가 3등급을 받았습니다. 도는 청렴대책본부를 운영해 맞춤형 청렴교육과 현장 컨설팅, 도민 불편사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 점이 청렴도 상승을 견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산의 한 협동조합과 청소년들이 진로 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준비한 행사라서 그럴까요?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소년 진로 체험 행사가 열린 아산 실내체육관입니다. 경찰, 드론, 메이크업 등 각 부스마다 체험객들로 북적입니다. 현직자들과의 상담과 직업 체험은 진로 고민이 한창인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아까는 손으로 했지만 지금은 빗으로 흘러 쭉쭉쭉쭉쭉쭉 천천히 내가 원하는 부위에서 꺾는다. 집에서도 고데기를 했었었는데 잘 안 됐었는데 여기 와서 배우니까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이날 행사는 청소년 동아리 소사마비와 협동조합 청소년 어울림이 마련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로 청소년들이 직접 선정한 32개 체험 부스가 차려졌습니다. 저희 청소년 동아리 친구들이 맨날 즐겁게 놀고 체험하고 이런 걸 하면서 저희 청소년들이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저희 소사마비 동아리 친구들과 저희 청소년 어울림 협동조합과 함께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진로체험 한마당 부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해를 거듭하며 더욱 풍성해진 진로체험 한마당 행사는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생태곤충원이 지역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공단은 약 1개월 과정으로 글로벌 생태학교를 열고 반려동물 돌봄과 생태교육, 방사체험 등을 실시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심리치유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세종시가 스마트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비상 호출은 물론 각종 도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위협을 느낀 한 여성이 스마트폰을 흔들자 도시통합정보센터로 전화가 바로 연결됩니다. 근처에 있는 CCTV가 자동으로 신고 현장을 비추고 상황을 파악한 요원이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모바일 비상벨 호출 서비스인 세종 안심입니다. 세종 안심이를 이용하면 내 위치가 통합정보센터로 전달되면서 보다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앱을 켠 뒤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현장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도
비상호출이 가능합니다. 안심이에는 위치관제 기능이 포함돼 있어 CCTV가 없는 지역에서도 24시간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는 두 가지 기능이 모두 가능하며 iOS 기기의 경우 현장 사진을 찍어 신고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CCTV가 없는 곳에서는 도움을 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안심이 서비스는 장소하고 상관없이 어디서나 저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스마트 포털 세종엔입니다. 주변 날씨와 길찾기, 교통, 와이파이 서비스 등 74종의 도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보가 따로따로 나눠져 있어 살펴보기가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크게 줄였습니다. 교통 시스템은 교통 시스템 보여줬고 미세먼지는 전광판을 통해서 보여줬고 이러한 모든 데이터들을 저희 도시통합정보센터 한 군데에 모았어요. 모아서 현재는 74종의 데이터를 우리 스마트 포털을 만들고 그 포털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한 곳에서 다 제공하는 모바일 하나로 생활 정보와 안전까지 챙긴 세종시. 스마트 도시로 한 단계 더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형 기록자치 실현을 위한 마을기록문화관이 연동면에 문을 열었습니다. 마을기록문화관은 읍면동 마을 단위에서 생산된 마을회의와 마을계획, 마을 소식지 등과 같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치 기록물을 통합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건립됐습니다. 시는 앞으로 마을기록문화관을 활용해 주민자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 관리하는 한편 기록물을 활용한 전시회 개최와 시민기록 활동과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오는 10일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합니다. 이번 만남의 날에는 모두 5개 업체가 참여해 생산직과 서비스 매니저 등 15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면접을 희망하는 시민은 미리 워크넷에 자신이 희망하는 직종에 이력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일정과 문의는 세종시 일자리 지원센터로 하면 됩니다. 얼마 전 행복도시 내 대학 유치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현재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세종시와 시의회가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월 이춘희 세종시장은 교육부 장차관을 만나 공동 캠퍼스 추진을 위한 TF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이후 지난 10월엔 세종시의회가 대학 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학 유치 추진단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저조한 대학 유치 실적과 열악한 여건을 극복할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이러한 내용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올해 2번째 열린 세종시 투자유치협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논의됐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현재 있는 투자유치협의회와의 기능 중복 문제로 국무조정실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해마다 2차례씩 열리고 있는 협의회의 개최 횟수를 확대하고 대학 유치 관련 회의를 진행할 땐 교육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함께 논의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학 유치를 위한 관계 정부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낼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이 기존의 투자유치 협의회에는 교육부라든지 또는 과기정통부라든지 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가 빠져 있어서 내용이 공허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라든지 과기정통부가 반드시 참여하는 별도의 추진단 구성이 관건입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17개의 국내외 대학과 유치 협약을 체결했지만 아직은 대부분 입주가 불투명한 상황. 대학 유치를 위한 TF 하나 구성하는 데도 관계기관이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까진 갈 길이 아직 멀어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빠르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인 대기 현황 확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여권 접수와 여권 교부, 취등록세 업무 등의 순번 대기 현황을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들이 민원이 붐비는 시간을 피해 시청 방문 일정을 조정하는 등 보다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선거 지원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2명으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인 시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정선거 지원단에 선정되면 내년 1월 6일부터 10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선거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접수는 오는 16일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세종시 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지원팀으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4년 전 세종시는 시민복지기준이라고 하는 일종의 복지 가이드북과 같은 기준을 마련한 바 있는데요. 시간이 흐르고 여건이 변함에 따라 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대두돼 왔고 최근 2기 복지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세종시의 여성 고용률은 53.1%로 전국 평균인 57.2%보다 4%포인트가량 낮았습니다. 남성 고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입니다. 이에 세종시가 오는 2022년까지 여성 고용률 최저 55% 달성, 적정 기준 적용 시 57%까지 높일 수 있도록 여성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복지기준 1.0이 나온 지 3년 만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인구도 많이 늘었고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의 변화가 있어서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엔 시민들의 주거와 교육, 소득, 일자리 등 10대 영역 69개 세부 과제에 대한 최저 기준과 적정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선 내년에 778억 원을 비롯해 3년 동안 모두 2,4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매년 복지기준선을 부분적으로 리뉴얼하고 2022년 정도에는 다시 세종 시민 복지기준선 3.0을 더욱더 의욕적으로 발표하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세종시는 이번에 발표된 복지기준 2.0을 기준으로 2022년까지 추진해 나갈 복지정책의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포스텍에서 금속 가공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1-536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미가폴리텍에서 플라스틱 성형기 조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우편 또는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6-522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캠코 정밀에서 플라스틱 제품 제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4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621-038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